때는 고려 고종 41년 갑인년 1254년. 우뚝 솟은 백화산의 주봉우리 한성봉 사이로 강렬한 햇살이 비추고 주야간에 일교차가 심하여 당도 높은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며 물 맑고 공기 좋고 인심 가득한 사람 살기 좋은 이곳은 중모현입니다. 상주산성 외곽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는 필승이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입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포도를 사러 장터로 가는군요. 요 며칠 계속 포도가 먹고 싶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포도를 사가야지. 중모현 장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포도를 찾고 있는 필승이의 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장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시끌벅적한 싸움 소리가 들렸고 한 스님이 장터의 불안당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무슨 일이오? 대낮부터 왜 이리 시끄럽소? 거기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죽기 싫으면 어서 가던 길 가시오. 당신 알 바 아니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스님에게 그러시오? 저 중이 말이지. 고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느니 몽골 오랑캐가 온다느니 헛소리를 짓거리지 않는가. 그러면서 내 발을 밟고 지나갔지. 사과도 없이 계속 헛소리만 늘어놓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혼을 내주려고 하던 참이네. 그러니 자네는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몽골 오랑캐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놈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필승이와 장터 사람들은 스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필승이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스님, 여기는 제게 맡기시고 어서 가시지요. 고맙네 젊은이. 나는 황영사 승려 홍지라고 하네. 오늘 일은 정말 고맙네. 불안당들과 필승이의 한바탕 몸싸움이 시작되고 최후의 승자는 필승이. 어머니께 드릴 포도도 사고 스님도 도와주고 필승이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려 북부 지방은 야만적인 종족이라는 뜻인 오랑캐라 불리는 몽고군들이 자랄타이 장군을 선봉으로 의주를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용맹하기로 소문난 고려 사람들은 계속적인 몽고군의 침략에도 항복하지 않고 항쟁하였습니다. 자랄타이는 몇만의 몽고군을 이끌고 남하하며 의주를 시작으로 철주, 안북부, 곽주, 서경, 황주, 동주, 대경, 교화, 남경 등을 차례로 정벌해 갔습니다. 1254년 8월 여름, 자랄타이는 몽고군을 이끌고 충주성 전투와 진주까지 침입하게 되고 한 달이 지난 9월, 자랄타이와 몽고군들은 파죽지세로 다인철소와 충주산성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산성 안의 사람들은 정예 군사를 뽑아서 반격하였으나 자랄타이와 몽고군들은 충주산성을 돌파하고 어느새 상주 인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필승이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몽고군들이 고려를 침입해 이곳 상주산성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 필승이는 장터에서 만난 홍지 스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몽골 오랑캐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놈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만난 스님이 했던 얘기가 정말이었어. 몽골군들이 고려를 침입했다는 말이 정말이었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필승이는 어머니와 짐을 챙기고 마을 사람들과 같이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쯤 갔을까? 저 앞에 한 스님이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스님은 바로 홍지 스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쳐봐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몽고군과 싸웁시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갈 뿐 누구 하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필승이 역시 그 옆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당장은 어머니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필승이에게 말했습니다. 필승아, 나 하나 무사하자고 나라를 쳐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미 걱정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싸우도록 하여라.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모습을 본 홍지 스님은 필승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정 어머니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몽고군들과 싸워야 하네, 필승이. 필승이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홍지 스님과 함께 몽고군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홍지 스님과 뜻을 같이 하는 마을 사람들이 곡괭이와 호미 등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필승이도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로 하고 홍지 스님과 함께 몽고군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백화산 어느 골짜기. 홍지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분대를 조직하여 몽고군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지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용수천의 물을 한 잔씩 돌리며 얘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저 몽고군들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나라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려는 마음은 저들보다 강합니다. 이 용수천의 물을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저 몽골 군들을 무찌릅시다. 우와! 사람들의 함성소리 사이로 저 멀리 몽고군들이 보입니다. 필승이가 몽고군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아, 바로 유인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은 대성공입니다. 몽고군들은 필승이를 따라 골짜기로 향했고 매복해 있던 홍지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덮쳤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홍지 스님과 마을 사람들의 압승으로 전투는 끝났습니다. 백화산 골짜기에서의 치열한 전투 후 자랄타이 장군은 매일 밤잠을 설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군사가 오합지졸 같은 중모현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패를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상주산성을 반드시 정복해서 이 지옥을 갚을 것이다. 자랄타이 장군은 상주산성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상주산성은 고요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고요함이랄까요? 상주산성을 에워싼 몽고군들을 바라보며 필승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이 함락되면 나와 가족 모두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킵시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필승이의 얘기에 모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상주산성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중모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필승이는 죽지 않고 전장의 중앙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필승이의 눈에 자랄타이 장군이 보였습니다. 필승이와 자랄타이 장군과의 한판. 필승이와 자랄타이 장군의 싸움에서 필승이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처를 크게 입은 자랄타이 장군은 퇴각 명령을 내렸고 몽고군들은 서둘러 후퇴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상주산성 사람들은 승리의 함성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몇만의 몽고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홍지 스님은 필승이와 마을 사람들을 보며 얘기했습니다. 모두들 죽을 힘을 다해 잘 싸워주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몇만의 몽고군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의 승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눕시다.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상주산성에 울려 퍼졌고 필승이는 홍지 스님과 마을 사람들을 뒤로하며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그해 몽고군에게 사로잡힌 남녀가 무려 20만 6,800여 명이었고 사륙당한 자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으며 그들이 거쳐간 마을은 전부 불탄 잿더미가 되었으니 몽고의 병란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상주산성 전투는 몽고군 고급 지휘관을 사살하는 등 몽고군을 크게 격파하였다는 점, 지휘자가
관리가 아닌 현지 승려였다는 점, 그리고 상주 지역민들의 순수한 자위적 항전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모현, 즉 지금의 모서면은 해발 270m의 산간 지역으로 남서쪽 소백산맥 지맥인 백화산, 주봉인 한성봉이 우뚝 솟아 병풍처럼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특산품인 포도, 사과, 복숭아, 장례산삼 등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과일과 고소득 특산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에 으뜸이 되고 있습니다.